지금 탈중앙화된 금융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덱스 중 최고봉은 누구인가? 의견이야 분분할 수 있겠지만 DYDX, 유니스왑, 팬케이크스왑이 3대장이라는 건 킹정이죠. 반박시님 블록체인 알못? 쉽고 재미있는 블록체인을 알려주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등장한 형과 함께 오늘은 덱스 3대장 중 바이낸스 체인계의 황제 팬케이크스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케이크 스왑. 팬케이크스왑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구동되는 덱스입니다. 그 말인즉슨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인데요. 디파이에 대해서는 이쯤 되면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오늘은 이 팬케이크스왑을 한번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초면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누구인지 궁금할 거예요. 바이낸스 체인은 바이낸스에서 만든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바이낸스는 블록체인 업계 탑티어 넘버원 거래소라는 건 너나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바이낸스에서 자체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껴 만든 것이 바이낸스 체인인데요. 총 11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 바이낸스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바이낸스 자체적으로 10여 명의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탈중앙화를 강조하더니 왜 특정 주체가 컨트롤하는 거냐 하는 의문이 든다면 오우 예. 훌륭한 학습 성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체인은 반탈중앙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지분 증명 방식 POS, 즉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바이낸스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은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발언권이 커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체인에 사용하는 BNB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회사가 회사의 지분이 적으면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이낸스 토큰을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소유처럼 관리되긴 하지만 모든 토큰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체인 시스템이 잘 유지되어야만 토큰의 가치도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입장인 거죠. 뭔 말 알? 그러면 바이낸스 체인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바이낸스 체인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호환성이 좋지 않아 스마트 컨트랙에서의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마치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통해 세상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스마트 컨트랙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출시한 것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바이낸스 체인과 크로스된 상태로 구동되어 체인 간의 토큰 전송이 자유롭습니다. BNB라는 토큰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바이낸스 체인은 스마트 컨트랙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팬케이크스왑은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구동되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것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팬케이크스왑의 출신 성분은 이해했으니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팬케이크스왑의 기능을 사용하기 전 지갑 연결은 매우 필수라는 점 살포시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케이크스왑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트레이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큰과 토큰을 일정 비율로 스왑하는 거래를 지원하고 테더나 USDC, BUSD 등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 지원하고 있어요. 트레이딩 탭에서 원하는 토큰을 선택하고 스왑을 눌러주기만 하면 컴플리트. 혹시 거래를 원하는 토큰이 안 보인다 하면 컨트랙 주소를 복붙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참 쉽죠잉. 다른 덱스들과 마찬가지로 계좌 연결은 불가능하니 법정 화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을 지원한다는 건 예치를 통한 이자 제공도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팬케이크스왑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예치해둘 수 있습니다. 팜 또는 풀에 스테이킹을 해두는 거죠. 팜의 경우 자산을 예치해두면 케이크라고 하는 거래소 자체 토큰으로 보상을 받고 인출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뺏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케이크 토큰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토큰으로 스왑하여 현금화할 수도 있어요. 아주 프리하죠. 반대로 풀에 스테이킹 해두는 경우 일정 기간이 필수적으로 락업, 즉 잠긴다 이 말입니다. 풀에는 케이크 토큰을 이용한 스테이킹이 가능하고 보상 역시 다른 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필수적으로 묶어두는 만큼 팜에 비해 수익률이 크다는 점도 인상적이네요. 자, 여기까지는 보통의 덱스 거래소라면 당연히 있고 있어야 하는 기능이죠. 맞습니다.
팬케이크 수업만의 특성 중 하나로 트레이딩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상위 랭크 유저에게 상금과 NFT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팀전으로 진행되고 상위 유저일수록 좋은, 상위 팀일수록 많은 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몇몇 개의 정해진 거래상 페어의 거래 수익률을 통해 순위가 결정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다음으로는 프레딕션이라는 탭이 있는데 쉽게 말해 홀짝 게임입니다. BNB USDT 거래상 거래를 통해 BNB의 가격이 5분 전에 비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상승에 베팅이 몰리면 하락 배당금이 높아지겠죠. 5분마다 결과가 발표되어 정산되는 방식인데 트레이딩을 통해 이익을 챙기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겠네요. 어차피 인생은 뭐 아니면 도, O 아니면 X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매주 토요일 9시 그거 맞습니다. $5 정도의 케이크 토큰으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고 하루에 2번씩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0부터 9 사이의 숫자 중 6개의 숫자를 맞춰야 하는 건데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싶겠지만 숫자의 위치와 순서를 맞춰야 당첨이라는 점. 143286이라면 1부터 다 맞춰야 하고 1이 틀리면 432876을 다 맞춰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화면을 보면 몇 시에 추첨을 하는지 몇 분이 남았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당첨수별 상금 그리고 burn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한 만큼 보상이 쌓이게 되는 건데 이 중 20%는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각하다 보니 케이크 토큰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아까 말한 팔매 보상으로 케이크 토큰을 지급해도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핫한 NFT 또한 팬케이크 수업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 NFT 프로젝트들이 리스팅돼 있고 가끔 민팅을 하기도 합니다. 민팅이 무엇이냐? 미팅이 옷 아니냐? 싶을 텐데요. 민팅이란 런칭 때 일정 가격을 받고 NFT를 랜덤 배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토큰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개인이 펀딩에 참여하는 ICO와 비슷하다 볼 수 있겠네요. 팬케이크 수업에서 구매한 NFT들은 소장이나 판매 등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팬케이크 수업에서는 IFO, 즉 Initial Farm Offering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코인에 초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투자 가능한 것은 아니고 BNB 케이크 거래상에 스테이킹을 하면 지급되는 보상인 IP 토큰이 필요하다는 거. 잘 들어가면 수천 배의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 참고 정도만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투표 탭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POS 구조 프로젝트는 거래소 토큰이 주식 같은 느낌으로 주주들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었죠.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케이크 토큰을 소유하고 있다면 팬케이크 수업에 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도 투표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가진 사람 목소리가 큰 건 당연하겠죠. 차디찬 자본주의 세상. 체인계도 예외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팬케이크 수업에 대해 탐색해봤습니다. 벡스 거래소라고 하면 예치하고 보상받고 거래하고 수수료 내는 고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요. 생각보다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다는 걸 오늘 형과 함께 알았을 겁니다. 관심이 생겼다면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지갑을 거래소에 연결하는 것부터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하다 보면 익숙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펴비야!